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주춤되고 있다. 이제는 한풀 꺾였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위협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무역 합의가 그 대선 이후에, 미국의 대선 이후에는 파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대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무언가 재료들을 가지고 나올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에 한진칼의 지분을 좀 줄였다라고 하는데요. 왜 주식을 팔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한진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서 국민연금의 이런 입장 표명 그리고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 한진칼의 주식을 팔았는지 궁금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태양광을 버린 태양광주 대표주자 OCI인데요. OCI가 이제 태양광 사업을 접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리레이팅, 주가의 이제 재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화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이런 배경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만기일이네요. 네, 만기일. 만기일에는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라. 네, 왜냐면은 마지막 그 시점까지도 변동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이제 옵션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요. 장 마감 한 10분 전, 20분 전에 갑자기 변동성이 커져서, 옵션에서 몇백 배가 터졌네,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없는 상태죠. 네. 많이 없다라기보다도 그냥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거의 없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만기일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아무래도 변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라면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는 또 좋은 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국 쪽에서의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봉쇄 작전이 잘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쪽 퇴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국내에서도 완치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퇴원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확진자는 없는 상태거나 아니면은 있더라도 한 명 정도 이렇게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치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25%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은요.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병증 병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그런 거 없이 자연치료 또는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정도로만 이제 병이 그냥 치료가 됐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일부 들었던 이제 고령 환자들은 에이즈 치료제가 또 여기에 뭔가 효과를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치료제의 어떤 근접하는 그러한 약품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되면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무 크게 걱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괜찮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되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죠. 일본 크루즈선에 대한 입항을 두고서 WHO가 또 개입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뭐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상사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이런 과정 속에서도 공장을 계속 가동시켜 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봉쇄된 지역, 즉 우한시 지역에서만 사망자의 대다수, 그 다음에 확진자의 대다수가 나왔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중국 본토 전체로의 어떤 확산 가능성도 이제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가둬놓고 때리는 거죠. 네, 묶어놓고 때리는 거, 네, 가둬놓고 패는 그런 그 중국 정부의 상황이 일단 우한시에서 집중이 되게 된다면, 여기서만 바이러스를 죽여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확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증시의 어떤 하락이라든지 이런 파장들은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백신 개발이 이제 3,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백신 개발되고 나서 뭐 이렇게 되면 코로나는 이제 끝나는 거죠. 뭐 걸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그냥 감기 정도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신종플루 아시죠? 신종플루 굉장히 무서운 그런 병이었고, 걸리기만 하면은 정말 네, 벌벌벌 떨 정도로 진짜 사망자도 많이 나왔었던 그런 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미플루라든지 이런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그냥 A형 독감이 됐어요. 그냥 뭐 걸리면 감기죠. 그냥 감기에 걸렸네요, 독감에 걸렸네요, 조금 독한 감기에 걸렸네요, 그러면서 약 한번 쓰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종 코로나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러한 병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된다라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면 적인 어떤 성장세들이 잘 나올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 브레이크를 거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11월 대선 이후에 파기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 이야기인데요. 뭐 물론 이제 신뢰도가 100%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냥 무시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합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그 미국의 대중국 수출분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28%가 무역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들이는 것들 중에서 28% 정도가 아직은 이 합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중국이 대두라든지 또는 농산물 등등을 합의한 부분에서는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지만, 대신에 나머지 28% 정도 분야에서는 수입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중국이 100이라는 물량을 일단은 사들이겠다라고 되어 있다면 비중 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 원래는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의 비중이 50%였다라면 대두라든지 농산물의 비중을 한 70%에서 80%까지 올리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원래 50%였던 것을 20%나 30%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지출하는 비중은 그냥 비용은 그냥 거기서 거긴데, 네. 이 농산물 비용만 커졌기 때문에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종 코로나 이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의를 절반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네. 왜냐면 중국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니네들 물건 사주게 생겼냐?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이미 약속한 바가 있죠. 야, 너희들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중국이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역 합의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무역 합의가 깨지는 시점, 네, 파기가 되는 시점은 이번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는 중국과의 합의를 계속 유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이요. 대선 전에는 일단은, 네,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해냈다라는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싶겠죠.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그게 끝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이 안 되더라도 끝이기 때문에 일단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도 깨져가지고, 또 잡음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뭐 반대적인 개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요, 지금이야 이제 중국을 막 복닥거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재선에 성공을 했다거나, 또는 재선에서, 다른, 이제는 민주당이 들어와서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나쁘게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이제 패권 도전을 했던 부분에서는 미국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 미국의 힘을 충분히 보여줬고, 또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탈중국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 중국이 안팎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입안하면 됐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의 어떤 약속 이행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기는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한데요. 일단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전달해 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에 한진칼의 지분을 줄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분은 2.9% 정도 줄였다라고 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지금 조원태 회장하고 KCGI, 그 다음에 KCGI가 또 뭐 조연아 전 부사장하고 또 손을 잡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의결권 전쟁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박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이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조연아 쪽이 이제 다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뭐 어떻게 조원태 회장이 그냥 유지할 것이냐, 뭐 등등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뚜껑을 까봐야지 알 정도로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라든지 아니면 그냥 주주들의 그런 표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중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기에서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 쪽에 어떤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분율을 줄였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는요, 국민연금이 이 지분을 줄인 이 부분들에서는요, 이 의결권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관점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심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국민연금의 지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요, 수익이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보유 주식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현재 이제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자금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약 122조 원가량의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 66조 원 정도가 직접 사고 파는 그런 자금이고요. 나머지 56조 원 정도가 자산 운용사들한테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은, 네, 정부가 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자산 운용사들을 또 먹여 살리는 뭐 그런, 좀 얘기라고 좀 봐야 되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요,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이 직접 운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탁 운용 부분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숫자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직접적으로 팔지는 않았다. 그죠? 국민연금이 직접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은 뭐 특별한 거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들은요, 자산 운용사들이 자기 판단으로 사들였다가 청산하지 않고 보유한 지분이다.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의 지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운용사들은 뭐예요? 수익의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팔아먹는다는 이야기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의결권은 물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거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대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만, 매수와 매도에 대한 결정권은 운용사들이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게 되면 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진그룹에 대한 어떤 그 의결권, 이 지분을 국민연금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긴 거예요 라고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한진칼의 어떤 그 경영권 다툼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입장이 그냥 애매해진 거죠. 아,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운용사들이 사준 건데 근데 나한테 의결권이 있다고. 아, 참 이거 참 어려운 얘기네. 어느 편을 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 시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네, 국민연금이 직접적인 운영에서 한진칼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않았고 운용사 쪽에서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변수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운영했다면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보유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오로지 수익률에 대한 부분으로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분율의 변화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번 한진칼 그 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을 왜 팔았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네, 이렇게 운용사들의 결정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태양광을 버린 태양광주, 드디어 OCI 이런 기업들이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생산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생산 중단하면서 주가가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하나솔루션도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부. 지금 OCI 같은 경우 보면은 태양광 사업의 대표주자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왜냐면 국내 1위고요. 세계 2등입니다. 이 대표 폴리실리콘 업체란 말이에요. 이 OCI가 태양광을 내려놓겠다. 나 이제 태양광 기업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상황인데, 왜 주가는 올라가는 것일까? 네,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 이제 감자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은 다음에 상승하는 효과들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감자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나쁜 거긴 한데요. 재무구조를 개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감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있고요. 또 기업들 구조조정 있죠. 구조조정. 적자가 계속 나는 기업들을 그 사업부를 정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재무구조가 튼튼해지고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회사가 확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OCI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의 대표 주자였다, 대표 기업이었다라고 하지만 이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냥 실적이 좋지 않았고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쪽에서 충분히 수익이 내고 있는데도 이 태양광 때문에 그냥 회사가 적자의 늪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회사 입장에서 야, 그거 계속 해야 되냐?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 다른 걸로 해서 회사를 살려야 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북 군산에 있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20일부터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산 공장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1000톤을 생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22년도까지는 생산량을 무려 5배나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자, 이렇게 그 사업 철수를 결정한 배경을 좀 따지고 보면 중국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태양광 쪽에 좀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 막 풀게 되면서 저가 물량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폴리실리콘의 국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1위, 세계 2위의 이런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OCI는 이제 국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면 적자 부분이 드러내지는 상황이고, 또 성장 업종 쪽으로 업종 전환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이 기업이 이제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생산 중단하게 된다면 경쟁업체로 볼 수 있는 한화솔루션, 이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또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즉 경쟁상대, 그것도 1등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OCI가 사업을 접는다고 해도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크게 뭐 상승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장은 이제 이
대기업인데요. 네. 국내 1등, 세계 2등이잖아요. 얘네가 안 만들어라고 하면은 이 부족한 물량을 어디서 땡기겠습니까? 이제 다른 대체 기업들이 그 물량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기대감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업계에서는 이 폴리실리콘, 태양광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태양광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게 되면서 이 OCI의 주가가 올라왔다. 이제는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받아오.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오늘도 나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게 되면서 증시가 강하게 올랐고요. 뉴욕 증시 여전히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또 커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무역 합의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최근에 한진칼 주식을 팔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자산 운용사 때문이었다. 네,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 한진칼의 지분은 많지 않았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대신에 자산운용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부분들이 국민연금의 지분을 잡혔는데 이것은 이제 수익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의도로 자산운용사가 팔은 것이다. 국민연금의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CI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태양광을 버렸기 때문이다. 즉 적자 사업 부분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수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로 이제 구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이나 시세 폭락 등 값이 쌀 때는 단호하게 매수하라. 그리고 매수한 후에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즉 시장의 가격 평가가 높아질 때까지 3년, 5년, 7년이라도 끈기 있게 기다려라. 장기 투자의 기본은 바로 그것이다. 네, 시세가 폭락했을 때, 악재를 통해서 시장이 무너졌을 때, 네, 그럴 때요. 그냥 종목 하나가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처럼 이렇게 크게 빠져버렸을 때, 무역 분쟁처럼 크게 하락해버렸을 때,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주식을 매수하라. 그리고 그것이 수익으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라. 장기 투자의 기본은 그것이다 이거죠.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기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만기일 지나면 주말장 그리고 월 말로 들어가면서 좋은 기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감 더 키워가시면서 계좌의 수익들 잘 지켜보시는 그런 나날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